안녕하세요. 구민혁입니다. 오늘은 신데렐라라는 이름이요, 어디서 나왔는지 어원을 살펴보고요, 그에 관한 여러가지 영어 단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먼저 신데렐라 하면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 이름이잖아요. 그 신데렐라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신드러와 얼라가 합쳐진 말인데요. 신드란 말은요, 신뜨란 말인데요. 이거는 뜬 재, 다시 말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재를 뜻하는 말이고요. 얼라는 잘 아다시피 아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데렐라 하게 되면요, 재를 묻힌 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데렐라 하면요, 이 뭐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고 재 묻은 아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났는지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신이란 말은요, 여기에 불화자에다가 달진자를 붙인 말인데요, 불탄 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탄 끝, 깐부기의 불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게 타다가 남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뗄나무를 뜻하는 말도 돼요. 예. 뗄나무를 뜻하는 말도 돼서 이 신이란 말은 불탄 끝, 깐부기의 불이나 뗄나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요때 우리가 뜨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데렐라 할 때 뜨란 말이 있잖아요.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뜬이란 말인데, 이 뜬이란 말은 우연히 생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고 남은 것은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타다 보니까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건 우연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뜬구름 하게 되면요, 뜬구름 하늘에 떠있다 뜻보다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구름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또 뜬금없이 너 왜 그러니 할 때 뜬금이란 말이 바로, 우연히 그냥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뜬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드라 말을 쓰게 되면요, 신이란 말은 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타고남은 재인데, 요 더란 말이 바로 뜨란 말은 뜬이란 뜻인데요, 우연히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드 하게 되면요,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 타고 남은 것은 타다가 뭐 여기까지만 타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우연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뜬숯이라는 이게 나오잖아요. 뜬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뜬숯이란 말은 우연히 만들어진 숯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신을 나타내고 재, 새똥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데요. 다시 올라가서 신데렐라 할 때 신드란 말은 우연히 만들어진 재를 나타내고 그 뒤에 얼라가 붙었어요. 재를 묻힌 아이, 그러니까 타고 남은 재가 묻은 아이 이런 뜻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신드란 말이 바로 이제 우연히 남은 재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신들이 하게 되면 형용사형이 됐어요. 타고 남은 찌꺼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동사형 at를 붙이게 되면요, incinerate란 말이 되는데요. in은 뭐뭐 한다는 뜻이고요. cin이란 말은 cinary, 재에 관한 것이란 말이고요. at는 하다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재를 만들다, 다시 말하면 신을 만들다 뜻이 됐어요. 태워 재로 만들다, 재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이상한 게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 신이란 말을 썼으면 한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영어에서요. 영어에서 한자를 쓴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거 영어에서 계속 한자가 쓰이는 거 봐서는 영어를 쓴 사람이 결국은 한자도 같이 썼고, 한자는 결국은 이 지금 산스크리트를 쓰고, 산스크리트는 결국 고대 한국어다 보니까요, 한자를 만든 사람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게 근거가 나오죠. 자, 이번엔 다시 또 들어갔어요. 이제 신트란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이란 것은 재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트란 말은 뜨 하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신트 하는 말은 안 봐도 이제는 우연히 생긴 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버케, 탕화, 소결물, 소결하다, 소결시키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요. 이때 소결하다는 것은 태워서 뭉친다 뜻이에요. 한자말이라서 그런데요. 자, 또 이번에는 신지가 나오면 신은 금방 말했듯이 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라는 말은 바로 만들어지다는 뜻이에요. 지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신지 하게 되면 재가 만들어지다 뜻이니까요. 태워 거스르다, 끝을 지지다, 틀을 거스르다, 보풀을 태우다, 눕다, 또는 명사로서 거스름, 누름, 탄자국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신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재를 나타내는 아주 평범한 말이 우리가 애쉬가 있잖아요. 그럼 애쉬는 어디서 나왔냐면 해석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해석하다 말은 색이 흰 걸 말하죠. 예, 조금 맛이 좀 간 그런 흰색을 갖다 우리가 해석하다 하잖아요. 그죠? 조금 빛이 조금 약간 어두운 흰색이죠. 그게 바로 애쉬인데 바로 회색이죠. 그래서 애쉬 하게 되면 재, 화산재, 폐허, 회, 유골, 창백을 나타내. 창백하다 할 때 그 창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애쉬란 말이. 예.
이번엔 형용사 형태로 써요. en을 붙이면 해선이 돼가지고요. 해석한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잿빛에 창백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 형태로 y를 붙였어요. 애쉬 하게 되면 해석이 됐어요. 제의, 제투성이의, 제와 같은, 잿빛에 창백한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 애쉬에다가 트레이를 붙이게 되면요. 트레이는 떨의 하니까요. 애쉬 트레이 하게 되면 바로 제떨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쉬가 해석한 제를 나타내고 트레이가 떨이 하니까요. 즉 제떨이가 되겠죠. 아주 쉽게 이게 해석됩니다. 그죠? 자, 또 애쉬가 들어간 말 중에 있어요. 포테시란 말이 있는데요. 이때 pot이란 말은 우리가 이게 단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우리말 파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다. 파다에다가 애쉬가 들어가서 붙이는데요. 도가니를 나타내는 말이죠. 파다는 이 팥이란 말은요. 이걸 갖다가 파내기라 불러요. 우리 방언에서는 도가니를 또 파내기를 하니까요. 그 파다란 말에서 나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가니 속에 있는 재를 우리가 포테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잿물, 가성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잿물, 가성칼을 포테시라 부른다. 자, 이번에는 포테슘이란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포타항은 즉 파다니까 이게 도가니를 나타내고요. S는 해석하다는 재를 나타내고요. 이음이란 것은 이루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루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 이음이란 말을 계속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진다 해서 만들어진 말이라서요. 그래서 포테시움 하게 되면 바로 칼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칼륨. 예, 칼륨을 영어로는 포테시움이고요. 라틴어로는 칼륨이에요. 아랍어나 라틴어는 칼륨인데 예, 이걸 포테시움이라 불러요. 그럼 왜 칼륨이라 부르냐면 바로 가리움, 가루라는 뜻이에요. 가루. 예, 가루재를 나타내서 칼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로서 나타낼 때 칼리움이에요. 예, 그런데 영어에서는 칼륨이라 안 하고 포테슘이라 부릅니다. 예, 영어하고 라틴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원소 기호를 말할 때요. 우리가 배울 때는 칼륨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칼륨이라 안 하고 포테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나트륨 같은 것도 그래요. 나트륨도 우리가 그 영어로서는 소디움이라 불러요. 소디움. 예,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나트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트륨이란 말은 원래 나트륨에서 나온 거예요. 나트륨이란 말이. 예. 근데 영어에서는 소디움이에요. 왜 소디움이냐면 머리가 쑤시다는 데서 쑤시는 것을 안 한다. 머리가 쑤시는 걸 안 돼서 소디움에서 수시움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나트륨에서 들어간다. 즉 나트륨 성분을 먹으면요. 머리가 조금 나아져요. 여러분 머리 되게 아플 때요. 소금을 조금 먹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아픈 게 조금 가십니다. 예, 신기하죠. 그게 나트륨 나아든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나중에 원소 기호 할 때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그거 다시 만약 할 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휴가 들어간 말을 이야기할게요. 휴는 글자가 들어가면요 허어 하니까 허리란 뜻이에요. 허리하다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글자가 들어가면 허어인데 얘들 발음은 휴라 발음하죠. 그래서 허리단 색조로 나타난 말이에요. 색, 후에. 예, 이 후회가 뭐야? 이상한 말 썼죠. 경향, 예, 특색, 안색, 모습인데요. 허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허리잖아요. 근데 휴라 해놨고, 이 후회는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처음 보는 말을 갖다가, 저거는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참. 우리가 이 글자에 대해서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거꾸로 돼 있어서, 이런 국적도 없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매일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 바보 같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걔네들한테 서양 애들한테 속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적 속국이잖아요. 그럼 자기 주인이 왜 노비가 되어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우리말인데 자기네들이 뺏겨갔는데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자에도 없고 한글도 없고 영어도 없는 후회란 말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왜 이래 사냐고요. 참 답답하죠. 자, 이제 휴가 들어간 말 중에서요. 휴드 하는 것은 일이가 되면 우리가 분사 형태 됐어요. 뭐뭐 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색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휴리스 하게 되면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없는 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many 휴드 하면 여러 가지 뜻이니까 다채로운 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두고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배우고 있냐고요. 참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이번엔 hair란 말입니다. 이것도 회에서 나왔습니다. 히다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회색이란 뜻인데요. 바로 hair란 말은 산토끼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집토끼는 레빗이에요. 레빗. 예, 레빗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예, 그게 색깔이 회색이라서 회에서 즉 산토끼란 말이 나왔고 야토. 산토끼란 뜻이죠. 야생에 타는 토끼란 뜻이에요.
겁쟁이, 토끼자리 이렇게 연구과제, 질주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 토끼처럼 빨리 도망가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 들어간 말 중에서 헤어풋 하게 되면요. 여우 사냥개의 토끼발 모양의 발을 나타내고 발 빠른 사람이 바로 헤어풋이라 하네요. 왜? 토끼가 빨리 도망가니까. 토끼는 위로는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밑으로는 도망 잘 못 갑니다. 저 어릴 때 그 산토끼 잡으러 다녔는데요. 산토끼 잡으러 가면 위에서 몰아야지 밑에서 몰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근육이 발달해서 위로는 잘 올라갑니다. 밑으로는 잘 못 갑니다. 자, 이번엔 헤르란 말인데 헤어. 요거는 헤어인데 허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머리칼이 회색인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님, 군, 선생님, 씨. 근데 독일에서는 바로 헤르, 헤르프라우, 헤르밀러 이렇게 하죠. 헤르란 말은 바로 머리 색깔이 회색인 데서 나온 말이에요. 독일 신사란탄 말인데 헤르. 밀러 씨 할 때 미스터를 안 하고 헤르밀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러 씨 이렇게 할 때 헤르밀러 이렇게 합니다. 부인은 프라우란 말을 써요. 프라우란 말. 예,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호란 말이 있습니다. 호도 허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리로 덮인 곰팡내 나는데 허려졌다는 뜻이에요. 허리에서 나왔죠. 허리에서 호가 된 겁니다. 서리로 덮인 곰팡내 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 들어간 말 중에서 호리니스란 말이 있으면요. 호에다가 니스가 붙어서 명사형이 붙었어요. 머리가 힘, 노령, 고색, 창년, 엄수관처럼요. 나이 들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겠죠. 호리니스입니다. 자, 형사형은 호리 했죠. 호리. 허려의 말이죠. 허려의. 회백색에 백발에 늙은 고색이 창년한 나이 들어 점잖은 진부한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호스도 마찬가지 허려서 하는 건데요. 바로 목신, 신 목소리에 귀에 거슬리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강물, 폭풍, 우레가 떠들썩하다는 뜻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흐려지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흐려지다 해서 호스가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은 제가 가루란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그레이란 말은 가루이란 뜻이에요. 가루 잿빛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회색, 잿빛에 창백한, 흐린, 희끗희끗한 회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남북 전쟁할 때 북군, 남군 있잖아요. 그 남군을 갖다가 그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레이 비어드 하게 되면 비어드는 바로 뻣뻣하다는 털을 나타내잖아요. 수염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수염인데요. 특수염이죠. 비어드는 뻣뻣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비어드 하면 특수염이 회색이다 하니까 노인 또는 현인, 아주 멋있게 보이니까 현인이란 말도 나오겠죠.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재가 쌓이니까 현인이란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이 그냥 먹는 거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재가 쌓이겠죠. 예, 대부분 그렇죠. 아닌 사람도 한두 명 있지만. 예. 자, 이번엔 그리스란 말인데요. 그리스란 말도 어디서 나냐면 가루가 이제 회색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시란 말은 끓는다인데요. 이 끓는다 말은 거주지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 지금 시로 그냥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색인 그러한 거주지를 우리가 그리스란 말에 써 놓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보이오티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이오티아란 말은 이 보호란 말은 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소가 이제 그 많이 사는 그런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오티아란 말이. 그 해안에 가면 석회암 암석이 있었어요. 색깔이 희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루색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또 가루가 들어간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리란 말 있잖아요. 그걸 발음은 켈리라 불러요. 켈리. 근데 가만히 보면 가리잖아요. 가리. 경상도에서는 가루를 안 하고 또 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에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가리라 그런다고요. 경상도에서는 가루를 안 해요. 가리라 그래요. 예, 청산가리, 무슨 가리 이렇게 가리라 부릅니다. 카리라죠. 카리. 예, 가리. 예, 식물재를 녹이면요. 양잿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식물 가루를 갖다가 제 가루를 녹이면 그 물이 양잿물입니다.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학문적이니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볏짚을 갖다가 불에 태웠어요. 그 가루를 갖다가 물에 녹이면 그게 양잿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 독약입니다. 예, 왜냐면 양잿물 들어가면 연기성인데 아주 강한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죠, 그게. 예, 성분으로 따지면. 그 들어가면요, 이 지금 위나 이런 거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예. 그 성분을 갖다가, 그 화학 성분을 처리해가 한 게 우리 빨래비누 아닙니까? 빨래비누 그거 머리 감으면 머리가 그 녹습니다. 예, 단백질을 녹이거든요, 칼리는. 예.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은 머리, 우리 몸에 있는 살 이런 거 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빨래비누로 세수하면 그 얼굴이 녹습니다. 조금 녹습니다. 예, 그 약하게 해서 그렇지 녹습니다. 우리 보통 세수비누는 아주 약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때만 이렇게 녹이지 심한 것은 그 녹습니다. 이 단백질이. 예, 그건 알고 계세요. 어쨌든간 자, 그래서 켈리 하게 되면 바로 알칼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지대에 사는 식물의 종층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엘크라이란 말이 알칼리한 말이 바로 엘크라이인데, 이 알이란 말은 아랍어에서 쓰는 말이죠. 아랍에 그냥 그 관사로서 쓰는 말인데 특별한 뜻 없습니다. 그냥 이 뒤에 있는 카리가 중요합니다. 가리 여기 바로 가루란 뜻이죠. 그래서 알칼리한 것은 알칼리 염류, 알칼리성 토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동사로 쓰면 알칼라이즈 되죠. 엘크라이즈 하면 알칼리화하다, 알칼리성으로 바꾸다 이런 말이겠죠. 엘크라이즈 하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바꾸다. 그러면 우리가 알칼리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 살균 작용도 하고 우리 몸에 몸을 갖다가 아주 그 면역성을 갖다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알칼리 성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웃기는 게 식초를 먹으면 식초는 산성이잖아요. 그걸 먹는데 왜 그걸 알칼리 그 식품이라 하는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처음에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먹을 때 그 맛은 산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귤이라든지 아니면 레몬이라든지 그런 건 다 산성이잖아요. 그렇지만 먹어서 소화가 되고 나면 그게 알칼리로 바뀌는 겁니다. 예, 소화가 됐을 때 말을 이제 알칼리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생선이라든지 그 육류 같은 경우는 먹을 때는 그게 뭐 알칼리성일 수도 있고 산성일 수도 있는데 소화가 되고 나면 그게 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과일이라든지 채소는 먹고 나서 우리가 소화가 되고 나면 알칼리가 되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맛이 알칼리냐, 그 산성이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식품을 나타낼 때는. 어쨌든 간에, 자, 엘크라이즈 하는 것은 알칼리화하다 뜻입니다. 뭐, 여러분, 그 기본적인 상식들을 잘 알고 있으면 제가 이런 거 안 할 건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상식 말하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이번에는 엠버란 말이 있습니다. 엠버 할 때 M이란 말은 익는다는 익음이고요. 버란 말은 불이란 뜻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스러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전부리란 말 들어봤죠? 과자 같은 거 우리가 주전부리 한다잖아요. 그때 그 부리가 뭐냐 하면 부스러기란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엠버 하니까 타고난, 익고 나서의 그 부스러기란 뜻이니까 타고 남은 것, 깐풍기 불, 여신, 남은 재란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 했던 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이란 말 알고요. 헤어, 그 다음 카리, 애쉬, 뭐 많지 않죠. 그리고 뭐 카리가 주로 나왔고, 그죠? 엠버, 맨 마지막에 엠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신데렐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었네요. 그죠? 신데렐라 고마워.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 많이 되죠?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